1번 보면 만족하는 A 찾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간단히 하고 A 찾아주면 되겠죠. x를. 그럼 2x는 2a 빼기 2b라고 쓸 수 있고 x가 a 빼기 b죠. a 빼기 b를 계산해주면 되고 x제곱 빼기 xy 빼기 3x제곱 더하기 2xy 빼기 3y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xy 플러스 5y제곱 나와서 정답이 2번이겠죠. 그다음 2번 px를 4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 쓰시면 되죠. 그냥 1차로 나눈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의 4분의 3만 계산해주면 되고 그럼 4의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고 계산해주면 4 곱하기 16분의 9 4분의 3 더하기 3 4분의 9에서 4분의 3 빼시면 4분의 6이고 더하기 3 그럼 2분의 3 더하기 3이고 정답 2분의 9겠죠. 2분의 9고 그럼 p 더하기 q니까 정답 11 나오겠네요. 11. 다음 3번 누가 봐도 일단 치환하라는 문제고 52를 내가 x로 두면 여기를 3의 세제곱으로 봐야 돼서 3을 뭐 y 정도로 본 거죠. 그 분자가 이렇게 된 거고 52는 x고 55를 x 더하기 3으로 쓰지 말고 x 더하기 y라고 쓰시면 되겠죠. y가 3이니까 이렇게 y제곱 9니까 그 x제곱 더하기 xy에 더하기 y제곱 분자 그 인수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xy 더하기 y제곱 지워지고 구하는 게 x 빼기 y고 그리고 이게 52 빼기 3이라서 정답 49 나오겠죠. 49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 k 값에 관계없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진대요. 관계없이. 그럼 일단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지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거고 4분의 d는 빵을 쓰고 얘를 이제 k관에 정리해주면 그냥 문제가 간단히 풀리겠죠. 그럼 4분의 d를 적으니까 a 더하기 k의 제곱 빼기 k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 빼기 3은 0이 되고 전개해보시면 a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ak 빼기 k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 빼기 3 그럼 a제곱 사라지고 k제곱 사라지죠. 그럼 이때 얘를 k로 묶으려고 했는데 뭐 k가 있는 게 2a밖에 없네요. 이거랑 빼기 b 더하기 3은 0이 되죠. 그럼 이 식이 현재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따라서 얘가 0이겠죠. 따라서 a는 0이고 b는 3 나와서 a 더하기 b가 3이겠네요.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옳은 근을 넣으라고 한대요. 뭐 이걸 구해달라고 했죠. 결국에 근각의 수관계 쓰라는 문제인 것 같고 결국에 잘못 봤대요. 잘못 봤으니까 뭔 잘 봤냐면 x제곱의 개수랑 x개수는 잘못 봤지만 뒤에 상수항은 잘 본 거죠. 그럼 얘랑 얘를 잘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두근의 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가 유지가 되는 거죠. 최고층에서 1이니까 그러니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서 이렇게 생겼죠. 이번에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은 냅두시고 x항은 잘 본 거고 x항은 두근의 합을 알 수 있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4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언급하면 잘못 봤으니까 모르는 걸 냅두고 아는 걸로 알 수 있는 걸 쓰는 거죠. x의 개수랑 상수항 아니까 두근의 곱 x의 개수랑 x제곱의 개수랑 x 아니까 이제 두근의 합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현재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4인 상태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 찾은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찾아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지죠. 겠죠. 16 더하기 8이고 정답 24고요. 정답이 아니고 24고 너로 나누면 정답 마이너스 6이겠죠.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에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을 연립했을 때 이게 중근 가지는 거죠. 중근. 그럼 2x제곱 빼기 x 더하기 k 빼기 1은 0이 되고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써주시면 되죠. 그럼 d는 b제곱 빼기 4ac가 되고 얘가 0이죠. 그럼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걸 이항시키면 1은 8의 k 빼기 1이고 k 빼기 1이 8분의 1이 되면 되고 따라서 k가 8분의 9죠. 그럼 8분의 9라서 p 더하기 q가 17이겠네요. 자, 여기서 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n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n을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할 거라서 나는 제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럼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들어 올리시면 되겠죠. x 빼기 2의 제곱 빼기 3이고, 간단히만 그려보면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갖는 애니까 이렇게 있는 애고, 적당히 2,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여기 어딘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얘를 들어 올렸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애죠. 이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요. 그럼 4는 어디 쓸 거냐면 그 2에서 그 두 칸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를 대입해 보면 지금 4를 대입해 보면 1로 양수 쪽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한 일단 여기가 2,3이라서 4,1은 적당히 한 4,1 이 정도 있는 거죠. 4,1.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대응되는 여기를 0이라고 잡으면 여기 0,1인 거죠. 우리 마이너스 1까지 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2에서 3칸 떨어져 있고 따라 좀 더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서 6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2,3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6이겠죠. 그럼 주어진 범위를 저걸로 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고,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랑 여기겠죠. 따라서 최대값이 y는 6이고요. 최소값이 y는 0이겠죠. 그럼 둘이 더해달라고 했고 정답이 6이겠네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과 만나고 2차 함수 그래프 x축판대요. 그러니까 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났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거죠. 너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이게 d0 이상일 거고,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a라는 2차 함수, 그 x축에 접하려면 이 2차 방정식이 d2라고 하면 너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2차 함수의 판별식은 없고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있는 거라서 항상 서술형 같은 거 쓰실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d1은 현재 짝수라서 4분의 d1을 적으면 a 빼기 1의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a가 0 이상이 되면 되고, 그럼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1 빼기 a 제곱 빼기 a라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0 이상이 되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3분의 1보다 a가 작거나 같아야겠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로 d2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0이 되면 되고 9a로 묶어보니까 a 빼기 9분의 8. 따라서 a가 0이거나 9분의 8이고 이때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9분의 8은 너무 크죠. 따라서 정답이 A, 0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9번 다항식을 조립제법 써달라고 했고 빈칸 잘 채워주면 되겠네요. 빈칸을 채울 건데 5가 마이너스로 올라갔으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고요. 둘이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해서 올라갈 거고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면 여기 마이너스이겠죠. 이 과정에서 구한 목과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qx가 이 부분이고 5x 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일 거고 r은 마이너스이겠죠. 따라서 q에 1 넣으시면 5일 거고 r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5 빼기 6이고 정답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10번 이제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너랑 너를 두근으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각각을 구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현재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부터 구해보면 요거 이제 수업 때도 많이 했었는데 얘를 공식을 외워두시면 좋다고 했어요. 뭐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고요. 유도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떻게 유도하냐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마이너스 4의 a분의 c니까 얘를 전개해서 루트 씌우면 이 모양이 나와요. 이거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외우시면 바로 쓸 수 있고 외웠다 치고 할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서 지금 얘가 6 나오죠. 두 번째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또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구할 수 있고 너는 두근의 곱분의 두근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4죠. 또는 우리 역수분의 방정식 배웠거든요.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이 방정식 이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죠. 따라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의 4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런 2차 방정식이 개수가 5래요. 그럼 5에 이걸 두근으로 하니까 인수정리 사용하시면 x 빼기 6 x 더하기 5분의 4가 되고 그럼 여기 있는 5를 여기다 주셔서 전개해보면 5x 더하기 4 그럼 전개 마저 하면 5x 제곱 더하기 4x 빼기 30x 빼기 24 5x 제곱 빼기 26x 빼기 24 따라서 p 더하기 q가 현재 마이너스 50 나오겠죠. 10번까지는 좀 간단했던 문제들이 주고요. 11번부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일단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래요. 그러니까 즉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겠죠.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먼저 간단히 해보면 일단 얘처럼 분리를 시켜보면 마이너스 b분의 2a 루트를 루트 마이너스 b랑 루트 2a로 쪼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쪼갤 때 결국에 네가 음수 양수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음수 양수꼴이 아니라면 마이너스가 안 붙겠죠. 근데 이때 b가 음수기 때문에 넌 양수, 넌 음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플러스 이 상태로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걸 지금 두 번째로 루트 b분의 4a를 어떻게 빼고 싶냐면 이렇게 빼고 싶은데 여전히 이 식이 얘가 될 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랑 여기 부호에 달린 거죠. 근데 이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이 상태로 쓸 수 있죠.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루트 b분의 루트 마이너스 2a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b분의 루트 2a 더하기 루트 b분의 루트 4a 더하기 루트 b분의 2 루트 a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계산을 먼저 해보면 얘는 통분해보면 루트 b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 분의 너랑 널 곱하시면 지금 a, b가 음수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죠.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b가 그렇기 때문에 루트 그냥 2a, b라고 쓸 수 있고요. 너랑 널 곱하면 루트 b 곱하기 루트 2a라서 일단은 루트 2ab가 맞는데 이때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죠. 0. 그럼 여기만 마저 계산해주면 되고 여기를 또 마저 계산해주면 루트 b로 지금 분모가 똑같고요. 요건 2 루트 a라고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루트 b분의 4 루트 a가 되죠. 그러면 분자분의 루트 b를 곱해주면 b분의 4 루트 ab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겠죠. 자 12번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에 대해서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fx를 그냥 쓰는 거죠.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때 몫과 나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m차라고 하면 나머지인 너는 m 빼기 1차 이하 차수를 가지겠죠. 이때 qx 차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기억 보시면 rx의 차수는 gx의 차수보다 작다. 맞죠? 나머지 정의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고 니은 f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틀렸죠? 왜 틀렸냐면 너의 차수와 너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네가 낮다면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4차고 네가 3차, 1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가 1차로 나눈 나머지 1차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죠. 대표적으로 안 되는 예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fx 빼기 2qx를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에요. 그럼 수업 시간 때 저런 거 많이 다룬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fx 빼기 2qx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fx 빼기 2qx를 그냥 새로 쓰는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fx식에서
뭘 하면 되냐면 이 qx를 빼면 되죠. 뭐 빼보는 거죠. 그냥 fx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fx가 gx qx 더하기 rx였는데 여기서 2배의 qx를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qx가 공통이니까 qx를 한번 묶어볼까? 라고 할 수 있고, qx로 묶어보면 gx 빼기 2가 되고 더하기 rx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fx는 gx 빼기 2로 묶었더니 qx가 되고 rx가 된 상태로 봐도 괜찮은 거죠. 그럼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너로 나눈 나머지가 너야? 라고 물어본 거고, 우린 여전히 너의 차수와 너의 차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차수는 앞에서 말한 m차 그대로 가져갈 거고, 너도 m-2차 차수를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죠. 차수가 작으니까. 따라서 틀렸죠. rx가 나머지죠. 따라서 기억만 맞네요. 13번 보면 너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고, 여기 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 형식. 그럼 결국에 얘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려면 이것들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아내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L 정도로 잡게 되면 항상 길이를 잡으시면 남은 길이를 잘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남은 길이죠. 남은 길이 알파 빼기 L. 그럼 여기는 지금 L이고요. 그럼 다시 여기도 남은 길이 베타 빼기 L이고 여기도 L이죠. 그럼 우리 정사각형 그렸으니까 수직 표시 한번 해볼 거고, 그럼 삼각형 지금 3개가 더 닮았네요. 그럼 닮은 비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어느 걸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걸 써볼게요. 그럼 알파 빼기 L 대 L이 알파 대 베타랑 같겠죠. 그럼 알파 L이 알파 빼기 L 곱하기 베타랑 같고 알파 베타 빼기 베타 L이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L을 알파 베타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곱한 걸 알고 있죠. 우리는 근각의 수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L로 정리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L의 알파 베타. 따라서 L이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베타라는 걸 구할 수 있죠. 다시 그럼 이 짓을 왜 했냐면 우리가 이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6분의 2고 즉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얘의 넓이는 9분의 1일 거고 둘레는 3분의 4겠죠. 결국에 9분의 1과 3분의 4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생긴 거고, 그럼 최고치 한계수가 9인 상태니까 9의 x 빼기 9분의 1 x 빼기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9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이거 항등식입니까 방정식입니까? 인수정리 쓴 거니까 당연히 이게 항등식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m 더하기 n이기 때문에 m과 n을 찾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여기다 1을 넣을게요. 그럼 9에서 1 빼기 9분의 1 빼기 3분의 4가 뭐랑 같게 되냐면 9 더하기 m 더하기 n이랑 같게 되고요. 그럼 전개 마저 해주면 1로 넘기면 씁시다. 9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이 9 더하기 m 더하기 n이고, 그럼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마이너스 9 뺀 거죠.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5가 돼서 정답이 3분의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14번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얘가 실수가 되도록, 얘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고요. 허근을 가질 때 얘가 실수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근의라고 주어지면 세 가지 짓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입하거나, 두 번째 인수 정리를 써서 인수분해하거나, 세 번째 아니면 근각계수 관계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오메가 제곱 빼기 이렇게 된 게 0이죠. 그럼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저랑 공부한 차수 내리기를 쓸 거예요. 차수 내리기가 뭐였냐면 결국에 등식을 관계식으로 바라보고, 등식을 이것도 맨날 했던 말이죠. 관계식으로 바라보고 그 관계식을 통해서 치환하는 거죠. 치환. 그러면 오메가 제곱을 너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메가 세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 오메가 제곱 더 빼기로 합시다.
빼기 p 더하기 3의 오메가라고 써버릴 수 있고, 그럼 3차를 2차랑 1차로 낮췄는데 이때 2차에 이거 다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메가 제곱에 여기에 이걸 넣겠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치환하는 거죠. 그럼 p 오메가 빼기 p 빼기 3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p 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p 제곱 빼기 3p 빼기 p 더하기 3의 오메가고, 얘를 오메가로 묶어보면 p 제곱 빼기 p 빼기 3의 오메가 빼기 p 제곱 빼기 3p인 거죠. 그럼 현재 이게 오메가 세제곱이고, 얘가 실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수. 그러면 얘가 실수가 되려면 이 수의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될 텐데, 이 수의 허수 부분은 현재 오메가에 밖에 없죠. 예를 들어 오메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적당히 a 더하기 bi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p제곱 빼기 p 빼기 3 곱하기 a 더하기 bi에서 얘의 허수부는 뭐가 될 거냐면 너 곱하기 너가 허수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p제곱 빼기 p 빼기 3 곱하기 b가 그냥 허수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이게 0이 되면 되는데, 이때 얘가 허근이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고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즉 무슨 말이냐면 허수 앞에 있는 요 개수가 0이 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p제곱 빼기 p 빼기 3이 0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모든 실수 p의 값 합이래요. 그럼 얘가 할 때 실근을 갖는지 확인해보면 d가 b제곱 마이너스 4의 c라서 실근을 가지고,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1인 걸 알 수 있죠. 근각계수 관계를 통해서. 이때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두 군의 합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이 그냥 1이고 1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고. 15번 보면 일단 fx랑 gx가 나와 있고요. 전개를 한번 해보면 x제곱 빼기 2ax가 되고, 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 정도가 되네요. 이때 방정식 너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고 두 근의 차가 마이너스 2돼요. 그러면 가에서 저 방정식의 근은 x제곱 빼기 2a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b가 되고, 그럼 2x제곱 빼기 6ax 빼기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알파 베타. 근데 이 두 근의 차가 현재 2라고 나와 있으니 아까 배운 두 근의 차 공식을 이용해서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쓸 수 있죠. 요거 까먹으셨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유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루트 36a 제곱 더하기 8b가 4고요. 양변 제곱하면 36a 제곱 더하기 8b가 16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일단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 아까도 말한 등식이고요. 등식이니까 관계식을 가질 수 있고 치환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8b는 마이너스 36a 제곱 더하기 16이라고 치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를 a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없앨 수 있다는 게 큰 거죠. 그러면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8분의 36에 a 제곱 더하기 2고요. 4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2분의 9 a 제곱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b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시 적어보면 네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2분의 9의 a 제곱 더하기 2가 되죠. 이거 지금 여기까지가 가랑 나를 통해서 구한 것들이죠. 가랑 나를 통해서 구한 것들. 살짝 지워볼게요.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g베타는 f알파 더하기 5a 제곱 더하기 b래요. 근데 이때 가에서 저거의 두 실근의 알파 베타라는 건 이거란 뜻이고 이거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g베타를 우리가 이 관계식, 다시 말해서 등식을 통해서 f 베타로 바꿔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더하기 5a 제곱에 b를 아까 요걸로 쓰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9a 제곱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한 번 더 적어보면 f 베타 빼기 f 알파는 계산해보면 2분의 a 제곱 더하기 2라는 거죠. 그럼 f에다 베타 넣은 거랑 알파 넣은 걸 뺐더니 네가 나온 거고,
그럼 F 베타는 베타 빼기 A의 제곱 빼기 A 제곱이고 F 알파는 알파 빼기 A의 제곱 빼기 A 제곱이라서 일단 날아갈 거고 남는 게 베타 빼기 A의 제곱 빼기 알파 빼기 A의 제곱이죠. 그게 지금 2분의 A 제곱 더하기 2입니다. 이때 정리할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제곱 빼기 제곱이 먼저 보이셔야 돼요.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둘이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A 그리고 둘이 빼면 베타 빼기 알파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지운 식이 다시 필요하겠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너랑 너 연립한 거의 두 실근이라서 둘이 다시 연립해보면 x제곱 빼기 2a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ax 빼기 2분의 9a제곱 더하기 2 그러면 2x제곱 빼기 6ax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의 두 군의 합이 현재 3a고 그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죠. 따라서 여기가 3알파고 3a고 그러면 3a라서 네가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는 2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현재 2a가 이건 거죠. 그럼 a에 관한 식을 찾아냈고 양변에 2를 곱하시면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는 0이고 따라서 a가 2 나오네요. 그럼 a가 2고 아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9 a제곱 더하기 2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b를 찾으시겠죠.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2고 따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16이죠. 요것도 이제 꽤 괜찮은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본인이 이해될 때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과정이 정말 익숙해질 때까지 정말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16번 같이 한번 해보면 너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한대요. 상수 K를 찾아달라고 했죠. 먼저 3차 방정식이 나왔고 뭐가 됐든 항상 인수분해를 하려고 먼저 노력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들어간 건 인수분해를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원래는 뭐 너의 약수분해, 너의 약수 중에 근을 찾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걸 없애려면 그러니까 얘만 보는 거죠. 얘만 이걸 없애려면 x에 뭘 넣는 게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시는 거고 그럼 x에 1 넣으면 없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k랑 k라서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넣어봤더니 그래서 0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을 하나 찾는 거죠. 근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1, 2 라서 저게 지금 인수분해가 x 빼기 1에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k는 0이 되죠. 그러면 현재 너의 근들이 x는 1과 너의 두 근을 적당히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 알파 베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 근이기 때문에 근각의 전개를 통해서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k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9보다 8k 따라서 8분의 9보다 k가 작아야만 일단 합니다. 알파 베타 1 중에 어떤 게 빗변인지 모르겠어서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알파랑 베타가 빗변이 아니고 1이 빗변이다 라고 하면 1 빗변의 제곱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에 너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고요. 네가 4분의 9 빼기 k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k가 뭐가 나올 거냐면 k가 4분의 5가 나오죠. 4분의 5는 8분의 10이고요. 8분의 10은 8분의 9보다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요 4분의 5라는 값은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쨌든 1번은 틀리고 이 경우가 아예 안 되죠. 왜냐면 k가 8분의 10이라면 얘가 실근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 그럼 다른 두 번째 경우밖에 없죠. 알파랑 베타 어차피 문자고 우리는 그냥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빗변이야 정도라고만 쓰면 되죠. 당연히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빗변이라는 거니까.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b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1이겠죠. 그러면 b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1이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가 1이라는 거죠. 그럼 베타 더하기 알파는 2분의 3으로 나와 있고 베타 빼기 알파만 구하면 되는데 베타 빼기 알파는 두근의 차네요. 두근의 차 또 나왔죠. 두근의 차는 이제 외웁시다.
이 2차 방정식의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럼 여기다 잘 대입해주면 너가 2분의 루트 9 빼기 8k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현재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1이죠. 그러면 루트 9 빼기 8k는 이제 지금 2분의 2분의 3을 솔직히 계산합시다. 그럼 현재 4분의 3이 1인 상태고 날리면 3분의 4가 되겠죠.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9분의 16 그럼 8k가 9 빼기 9분의 16 되죠. 그럼 계산해보면 9분의 81에서 16 빼주시고 9분의 65고요. 따라서 k가 72분의 65가 나오겠죠. 정답이 72분의 6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17번 2차 방정식의 두 실수 개수고 한 근이 1 플러스 i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켤레근 성질에 의해서 1 빼기 i가 근이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도 2죠. 그러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너를 이제 x의 개수랑 상수의 개수를 바라볼 수 있고 여기다 마이너스 준 게 x의 개수 플러스 2한 게 그냥 상수 개수. 그래서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2라서 정답이 0 나오죠. 다항식 네가 너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진짜 나누시면 되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진짜 나눠봅시다. 너를 x제곱 빼기 x 빼기 b로 나누면 2x 그럼 2x 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2bx 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bx의 빼기 2고요.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쓰는 순간 가 되고 이게 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너랑 같아야 되고 즉 a 더하기 2b가 1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b가 2랑 같아 b가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죠. 그럼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a는 5 나오죠. 그럼 a가 5고 b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죠. z에 대해서 0이 아닌 실수래요. ab가 너가 실수이래요. 그럼 이것도 수업 때 다뤘던 내용이고 어떤 복소수가 실수를 하는 건 너랑 너의 켤레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럼 z바의 제곱 빼기 z바가 같은 거고 z바 넘기고 z 넘기면 z제곱 빼기 z바의 제곱이 z 빼기 z바고요. 그럼 얘 인수분해 보면 z 빼기 z바 z 더하기 z바가 z 빼기 z바가 되죠. 그럼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0이던가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라서 약분하면 이게 1이던가 겠죠. 근데 z 빼기 z바는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허수부의 2배쯤으로 외워두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b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지금 0이 아니죠. 따라서 둘이 약분시킬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z 더하기 z바가 1이고 우리가 구하는 게 z 더하기 z바니까 답이 그냥 1이겠죠. 정답이 1일 거고요. 20번 보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대요. 구해달라고 했으니 잘 구해보면 먼저 오메가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을 인수분해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항상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6제곱이 1인 거 활용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앞에부터 차례대로 써보면 앞에는 그냥 잘 있는 거고요. 요 오메가 세제곱이 현재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더하기 5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 오메가 제곱이 되죠. 너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7 오메가 마이너스 9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이때도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차수 내리기를 써야겠네요. 왜냐하면 네가 a 더하기 b 오메가라며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고쳐줄 거고 그럼 따라서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7 오메가 빼기 9에 오메가 빼기 1 그럼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더하기 6이 되죠. 그럼 따라서 현재 a가 6이고 b가 마이너스 2라서 a, b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서술의 5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쓴 유형훈 교재 327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저랑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고요. 일단 가부터 같이 보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방정식을 보면 인수분해하려고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한번 때려봐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C의 개수가 2A 더하기 B, A 빼기 B로 인수분해 되고요. 너도 A로 묶으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라서 A에 A 빼기 B, A 더하기 B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가에서 A 빼기 B로 묶으면 C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의 C 더하기 A의 A 더하기 B가 되죠. 그럼 C가 되고 A 더하기 B가 되고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가를 인수분해 보면 A 더하기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이때 세변의 길이가 ABC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0이 아니고요. 따라서 A가 B여야만 이게 만족하죠. 따라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 걸 찾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나로 들어가니까 또 등식은 관계식이고 치환할 수 있으니까 B를 A로 바꿉시다. 그럼 4A 더하기 2A가 5C고 따라서 6A가 5C죠. 또 등식이고 치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C는 5분의 6A겠죠. 그럼 현재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A인데 밑변이 C고 그게 지금 5분의 6A인 삼각형이죠. 그런 삼각형의 넓이가 108이라고 했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짓인 꼭지점에서 수순의 발을 내려주시면 여기가 지금 5분의 3A인 거죠. 5분의 3A 5분의 3A 그러면 5분의 3A면 자 봅시다. 길이의 5배라면 3A고 5배 하면 5A죠. 그러니까 3대 5니까 여기가 당연히 4겠죠. 그럼 원래 4A인데 그걸 5로 나눠야 되니까 5분의 4A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피타고라스 정리식 써보시면 돼요. 너제곱에서 너제곱 빼보시면 네가 나오겠죠. 어쨌든 얘가 5분의 4A가 되고 얘의 넓이라는 건 5분의 6A 곱하기 5분의 4A 곱하기 2분의 1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분의 6A 곱하기 5분의 4A 곱하기 2분의 1이 현재 108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날려주고 12A 25가 108이고요. 그럼 A 제곱이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둘레 길이기 때문에 A를 찾으면 되죠. 왜냐면 둘레가 A 5분의 6A니까 총 2A 더하기 5분의 6A고 5분의 16A를 구하시면 되고 A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A 제곱은 12분의 108 곱하기 25고 우리 어차피 A 구할 거라서 루트 씌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살려두시고 여기를 잘 약분하시면 되죠. 약분해보시면 9 나오죠. 따라서 A 제곱이 9 곱하기 25다? 그러면 루트 씌우면 3 곱하기 5라서 A가 15 나오네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둘레는 5분의 16 곱하기 15일 거고 따라서 정답이 48이겠죠. 자, 마지막 문제.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1차식을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얘가 있대요. 그럼 쟤를 인수로 가지니까 A를 넣으면 0이 되네. 뭐 그 정도 일단 알 수 있고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일단 잘 모르겠고 그런 px가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요. p라고 개수를 p라고 했고 b 최대값을 q라고 할 때 이걸 찾아달라고 했죠. 일단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하나씩 좀 보면 일단 저게 너를 인수로 가진대요. 그러면 그냥 자연수 a를 대입했을 때 a 내주고 빼기 이게 0인 거죠. 근데 이 말 진짜 오늘 엄청 많이 했죠. 또 등식 나왔네. 등식이니까 관계식을 주고 치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B도 자연수인데 그게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럼 B를 치환할 수 있으니까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 B가 있는 식에 넣겠죠. 그럼 PX가 X 4제곱 빼기 290의 X제곱 플러스 B라서 마이너스 A제곱에 A제곱 빼기 290이죠. 그럼 아까도 또 했던 말 방정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되나 뚜렷하게 쳐다보셔야 되는데 A제곱 A제곱 빼기 290에서 라고 쓰면 인수분해가 돼버리네요. 그럼 네가 X제곱 빼기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90이 되고 얘 X 더하기 A X 빼기 A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고 X제곱 더하기 D가 되죠. 그럼 현재 지금 X 그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다항식이 일단 2개 나왔고 3개까지 나왔는데 이게 3개로만 인수분해 됐다는 건 얘가 더 이상 쪼개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얘가 더 쪼개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더 쪼개진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제곱이 1이면 이렇게 되고 네가 x 빼기 17이랑 x 더하기 17이라서 인수분해가 돼서 4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a제곱 빼기 290이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의 거듭제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a제곱 마이너스 290이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m제곱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90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뭔가 넣을 때마다 이게 가지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이 거듭제곱수가 되면 안 돼요. 까지는 이해됐죠? 그럼 a의 자연수를 다 넣어보시면 되죠. 그럼 몇 개를 넣어보면 되냐면 a제곱이 다시 17의 제곱이 289이기 때문에 a의 1부터 17까지 다 넣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a의 1을 넣으면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89고 이건 지금 마이너스 17의 제곱이기 때문에 a는 탈락이죠. a는 탈락. 그럼 a의 2를 넣어보면 차분차분 넣어봅시다. 2를 넣어보면 290에서 4를 빼는 거고 286이라서 아무것도 아니죠. a에 3을 넣으면 290에서 빼기 9가 된 거고 281이 된 거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걸 판단하기 위해서 1부터 17까지의 제곱수를 한번 적고 갑시다. 자, 1 아래다 적읍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제 여기 있는 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에 4 넣으면 290에서 16을 뺄 거라서 274인가요? 274고 얘도 제곱수가 아니니까 괜찮고 a에 5 넣으면 290에서 25를 뺄 거고 그럼 265죠. 너도 제곱수가 아니니까 괜찮고 a 6 넣으면 290에서 36 그러니까 254고 너도 괜찮고 a 7 넣으면 290에서 49를 뺄 거고 251이라서 괜찮고 a에 8 넣으면 64라서 226이 나와서 너도 괜찮죠. 9 넣으면 290에서 81이라서 209라서 괜찮고요. a 10 넣으면 290에서 100 뺄 거라서 190이고 괜찮아요. 289 좀 치웁시다. 289 a 11 넣으면 290에서 121을 뺄 거고 그러면 169? 뭐야 169 여기 있네요. 이게 1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게 아까 일단 이거 하나 나왔고 하나 더 나왔죠. 그럼 a에 12 넣으면 290에서 144를 뺄 거고 그러면 146이라서 괜찮죠. a 13 넣으면 290에서 169를 뺄 거고 그럼 아까 여기 쓴 121이 당연히 나올 거고 너 안 되겠죠. 거의 다 왔어요. 14를 넣으면 290에서 169 196을 뺄 거고 그러면 94가 나오겠죠. 너도 R이니까 괜찮고 15라면 290에서 225를 뺄 거고 65가 나와서 괜찮죠. A에 16 넣으면 290에서 256을 뺄 거고 34가 나오니까 괜찮고 A 17 넣으면 290에서 289를 뺄 거라서 1이고 1의 제곱도 인수분해 더 될 수 있으니까 너도 탈락이죠. 따라서 탈락이 4개네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모든 다항식의 개수는 A가 가능한 숫자랑 똑같고요. 총 원래 17개 중에서 4개가 불가능하니까 다항식 총 13개가 가능하고요. 이때 B의 최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B의 최대값이라는 건 B가 마이너스 A제곱에 A제곱 빼기 290이니까 얘를 이렇게 볼게요. A제곱 축에 대해서 A제곱이 0부터 지금 290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자연수라서 적당히 제한되겠지만 결국에 여기 있는 것만 있을 수 있겠죠. a제곱이 들어갈 수 있는 수가. 그럼 b는 현재 어쨌든 a제곱에 대한 이차함수 모양이고 여기가 지금 145죠. 그러니까 언제 가장 클 거냐면 a제곱에 144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a제곱이 144일 때가 가장 크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2의 제곱, 아까 12 뺐던 게 여기 14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46, 이때가 가장 크고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한 게 가장 크고, 따라서 q가 12의 제곱 곱하기 146인 거죠. 146. 근데 이때 그 q를 p라고, 그 값을 q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좀 지우고 정리를 합시다. q 더하기 p 빼기 1의 제곱이 144k래요. 그럼 q는 12제곱에 146이었고요. 아까 p를 1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네가 12의 제곱이 144k죠. 공교롭게도 일부러 14로 맞춰줬네요. 그러니까 양변을 144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14가 아니고 144로 나눠주면 네가 날아가면서 146 더하기 1이 k가 되고, 따라서 k가 147이고 정답이 147이겠죠. 고생하셨고 반드시 꼭 오답노트 해보시길 바랍니다.